안녕하세요. 뇌와 마음은 하나다. 뇌심일체 토끼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폰 밤에 보면 뇌에서 이렇게 작용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 오늘도 누워서 10분만 봐야지 하셨다가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버린 적 있으시죠? 그리고 아침에 머리는 멍하고 몸은 무겁고 내가 왜 이랬을까 자책하신 적도요.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이 뇌에 어떻게 작용해서 수면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루틴 3가지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뇌는 빛에 아주 민감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뇌는 잠을 부르는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멈춥니다. 원래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나와서 몸이 차분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데 스마트폰을 보면 지금 자면 안 돼 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게다가 영상, 뉴스, 메시지 계속해서 정보가 뇌에 들어오면 뇌가 쉬지를 못하고 과열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계속 깨어있어서 누워도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예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내게 잘 자도 돼 라고 알려주는 작은 루틴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잠자기 30분 전 스마트폰 멀리 두기. 침대 머리맡이 아닌 다른 방이나 책상 위에 두세요. 손이 닿지 않으면 생각보다 잘 참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노란빛 스탠드 켜기. 작은 조명의 노란빛은 뇌에게 지금은 밤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눈도 편안해지고 멜라토닌 분비도 다시 시작돼요. 세 번째, 마음을 가라앉히는 5분 루틴 실천하기. 눈을 감고 호흡만 느껴보세요. 나는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 걸어주는 습관도 뇌를 쉬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매일 밤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어요. 이 채널은 언제나 당신의 뇌와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뇌도 당신도 편히 쉬세요. 박사님, 그러면 박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네. 저는 사실 4시간, 5시간 정도 자는데요. 절대적으로 누군가에게 몇 시간 자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 패턴에 따라 조금 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5시간에서 11시간 정도를 자게 되고 평균 시간이 이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8시간 정도 자면 된다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몇 시간을 잤을 때 개운함을 느끼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자기에게 최적화된 수면 시간을 먼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시간대로 이제 자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평일에는 일을 하고 또 자기의 바쁜 생활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면에 빛이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수면의 빛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말에는 이제 몰아서 자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한꺼번에 주말에 몰아서 부족한 잠을 자려다 보면은 평일에 모자랐던 수면을 보충하는 것은 오히려 수면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몰아자는 것 자체가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평일에 조금씩 이제 수면 시간을 늘려나가서 이제 수면의 빛을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파괴된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울하신 분이 수면의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또 우울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두가 우울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우울 증상이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평소에 충분한
수면을 잘 주무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일하느라 이제 놀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뭐 TV를 본다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들을 줄이고 예를 들면 책을 본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마음속에 안정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조금 확립을 하시는 쪽으로 좀 해결을 하셔서 수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조금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하는 컨텐츠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뇌를 각성시키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잘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침대 밖의 공간에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활동들, 뭐 예를 들면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뭐 좀 대화를 나눈다거나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거를 조금 해보되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거 위주로 조금씩 하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금단 증상을 느끼지 않고 좀 스마트폰으로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빛은 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면을 위한 방의 조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꾸며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실이 이제 황색광이 밝은 그런 조명으로 비춰지면 이제 내가 잘 준비를 못하게 되잖아요. 뭐 청색광이다, 홍색광이다 이런 색깔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침실에서의 조명은 간접등처럼 은은하게 퍼지면서 전체적인 빛의 조명은 어둡게 내가 자연스럽게 수면에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침실에 대부분 좀 어두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뭐 암막이나 좀 어두운 그런 커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면에 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아침에는 또 아침의 빛을 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는 충분히 깰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침실 안에 커튼도 이제 암막 같은 어두운 그런 커튼보다는 빛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조금 밝은 계열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가 잠에 잘 들 수 있는 환경으로 잘 꾸며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잘 시간에는 더 어둡게 해주고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알림 시간을 맞춰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 방해 모드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이 일로부터 조금 많이 벗어나가지고 충분히 수면에 들 수 있도록 걱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수면이 또 부족하시기 때문에 주말에 또 몰아 주무실 수 있거든요. 조금씩 수면의 빛을 갚아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면의 패턴을 조금 일정하게 가져가시고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방향으로 좀 패턴을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보다 좀 부족해졌다 그리고 수면 패턴이 달라졌다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더 문제입니다. 노인분들이 더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수면 패턴을 좀 조절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은 너무 이른 시간에 주무시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조금 패턴을 같이 해가지고 좀 비슷한 시간에 주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깰 만한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행동을 줄이시는 게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물을 많이 마시고 주무신다거나 이러면은 중간에 두세 번씩 깨실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것 조금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각성시킬 만한 것들 예를 들면은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 했지만 유튜브를 많이 본다거나 가족과 뭔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조금 자제해 주시고 수면에 잘 드실 수 있고 각성되지 않은 상태로 안정적인 상태로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